여러분,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초라한 행색의 70대 할머니가 손자 면회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 장군님, 저 김순자예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부대 정문의 3스타 장군이 직접 뛰어와서 할머니에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진짜 시작도 아니에요.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 오만했던 27살 장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헐, 이게 실화라고 하실 거예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7월의 뜨거운 오후 2시,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무더위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서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 손에는 20년은 사용했을 법한 낡은 검은 가방, 색이 바랜 남색 무늬 셔츠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어져 있고 발에 신은 검은 단화는 앞부분이 해져서 하얀 속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고 손등에는 검은 반점들이 여기저기.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양손으로 꼭 껴안으며 경비초소로 천천히 다가가십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초소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휴, 정말 덥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경비초소 안에 있던 이병이 창문을 열며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십니다. 저 김민수 일병 할머니인데요. 손자 좀 만나러 왔어요. 이병의 표정이 약간 귀찮다는 듯 변합니다. 더위에 짜증이 났는지 면회 신청서 미리 작성하셨나요? 신분증은 가져오셨고요. 할머니는 서둘러 가방 지퍼를 열며 신분증을 찾으십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네, 여기 있어요. 그런데 면회 신청서는 어디서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손자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이병이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 설명합니다. 할머니, 면회는 3일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해요. 오늘 갑자기 오시면 면회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할머니의 얼굴에서 순간 환한 웃음이 사라집니다. 3일 전에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충청도 시골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간 넘게 걸려서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손자가 지난주에 편지를 보냈는데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고 면회 오시면 안 되냐고. 이병이 고개를 젓으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규정이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애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70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먼 길을 버스비도 아껴가며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농사일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부탁하고 처음으로 서울 구경도 할 겸 해서. 그런데 바로 이때 경비초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명의 장교가 성큼성큼 나타납니다. 김중희, 27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남자였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구두, 주름 하나 없는 완벽한 군복, 그리고 칼같이 날카로운 턱선. 무엇보다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김중희가 상황을 한눈에 훑어보더니 마치 귀찮은 일에 휘말린 것처럼 차갑게 말합니다. 뭔 소동이에요? 여기서?
이병이 급히 설명합니다. 면회 신청 안 하고 오신 할머니가 계셔서. 김중희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칩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오셨어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대답하십니다. 저, 손자 만나러. 군대는 동네 놀이터가 아닙니다. 김중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손자만 잠깐, 얼굴만 보려고 했어요. 김중희가 팔짱을 끼며 더욱 오만하게 말합니다. 3일 전 신청이 뭔지 모르세요? 이게 규정이라고요, 규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시골에서 처음 와봐서 농사일도 미루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김중희가 다음에 던진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중희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부대에 오시면 부대 이미지에도 안 좋고 그냥 집에 가세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비병들도 저건 좀 심한데? 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부대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김중희가 고개를 돌리며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어쨌든 안 된다고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빨리 가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저는 그냥 그때 주변에 있던 상병 하나가 못 보겠다는 듯 끼어듭니다. 중희님,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먼 길을. 김중희가 날카롭게 돌아보며 말합니다. 상병? 내가 참견할 일이야? 상병이 움츠러들며 물러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화나지 않나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십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시골 할머니가 가지기에는 너무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주변 경비병 하나가 신기해하며 물어봅니다.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깐, 한 분께 전화 좀 드려보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최신 스마트폰을, 그리고 아까까지 떨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고, 저 여유로운 미소는 또 뭘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할머니가 전화번호를 누르십니다. 신호음이 2번, 3번, 그리고 상대방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굵고 카랑카랑합니다. 분명히 군인의 목소리였죠. 그것도 상당히 높은 계급의.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의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원철아, 나야. 어머님이 왜 이 시간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할머니가 김중희를 빤히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자 만나러 부대에 왔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 그것도 모자라서. 내 옷차림을 지적하더니 부대 이미지에 안 좋다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중희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김중희를 차갑게 바라보며 전화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27살 정도 되는 중이 하나가 나를 보고 부대 이미지에 안 좋다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지금 정확히 어느 부대에 계십니까? 할머니가 경비병에게 물어봅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느 부대인가요? 이병이 긴장하며 대답합니다. 제땡포 병사단 사면대입니다. 할머니가 전화로 정확히 전달합니다. 여기 제땡포 병사단 사면대라고 하네.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말이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갑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김중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묻습니다. 할머니, 방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대체 누구? 할머니가 휴대폰을 가방에 천천히 넣으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알게 될 거야. 10분만 기다려보자. 주변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경비병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대체 할머니가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그리고 10분 후에 누가 나타날까요? 정확히 1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육군 마크가 선명하게 붙은 최고급 공용 차량. 번호판도 일반 차량과는 다른 특수 번호판이었죠. 차가 급정거하자마자 운전병이 재빠르게 뛰어내려서 뒷문을 정중히 엽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모든 경비병들이 일제히 기립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경례, 어깨에 별 3개가 반짝이는 3스타 장군 이원철 소장이 위엄있게 차에서 내립니다. 김중희도 깜짝 놀라며 온몸이 굳어집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경례. 소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3스타 장군이 초라한 할머니에게 90도 인사를. 할머니가 소장의 팔을 붙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원철아, 괜찮다. 바쁠 텐데 나 때문에 여기까지 직접 와서. 소장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정중히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부르셨는데 당연히 달려와야죠. 김중희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섭니다. 소장님, 저 할머니가 규정을 어기셔서. 그 순간 소장이 김중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칼처럼 차가워집니다. 중희, 목소리가 얼음장보다 차갑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김중희가 당황하며 더듬거립니다. 그냥 면회 규정을. 이 어머님께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즉시 보고하시오. 김중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죠. 면회 신청을 3일 전에 하셔야 한다고. 그리고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부대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집에 가시라고.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주변 경비병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긴장감 느껴지시나요? 김중희는 아직도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연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소장이 김중희에게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묻습니다. 중희, 이 어머님이 누구신지 아나? 김중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소장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차분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태극무공 훈장을 받으신 김태준 대령의 부인이십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습니다. 소장이 더욱 엄숙하게 계속합니다.
김태준 대령님은 6.25 때 홀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포로로 잡힌 전우 7명을 구출해내신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1951년 겨울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총상 5발, 수류탄 파편 3발을 맞고도 마지막 전우까지 등에 업고 우리 진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적군 50명과 홀로 맞서서 7시간 동안 전투를 벌이시면서 한 명씩 전우들을 구해내셨죠. 김중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총상 후유증으로 겨우 28살의 나이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어집니다. 마지막까지도 전우들은 무사히 돌아갔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소장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대령님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하신 7명의 전우들도 모두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서 한 명의 젊은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할머니, 바로 김민수 일병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할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제가 다음 주 휴가 때 내려갈 텐데. 할머니가 손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십니다. 편지에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단다. 밤마다 꿈에서 내가 나와서. 민수가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손이 이렇게 더 거칠어졌네. 농사일 너무 혼자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소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김중희를 부릅니다. 중희? 김중희가 벌벌 떨며 대답합니다. 네. 이 어머님과 김민수 일병을 위해 가장 좋은 면회실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간부식당에서 제가 직접 모시고 식사하겠다.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소장에게 미안해하며 말씀하십니다. 원철아, 너무 큰 소동 벌려서 미안하다. 그냥 손자 얼굴만 잠깐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소장이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휴가를 더 자주 보내겠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소장의 손을 꼭 잡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5시간 후 할머니와 민수의 특별 면회가 끝났습니다. 소장은 자신의 전용차로 할머니를 직접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김중희는 다음날 새벽 6시에 사단장실로 긴급 호출되었습니다. 소장실에 들어선 김중희의 얼굴은 완전히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장이 김중희에게 무겁게 말합니다. 중희, 어제 일에 대해 밤새 생각해봤나? 김중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크게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목소리가 메어집니다. 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중희, 우리가 군복을 입고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나?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그 국민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희생을 치르신 분들이 계시다.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장이 더욱 진지하게 계속합니다. 어제 그 어머님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할 깊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식들 키우고 손자까지 키우면서 평생을 견뎌오신 거야. 김중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더 그렇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우리나라의 산 역사시니까. 3개월 후 김중희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할머니 댁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서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드리며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중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깨닫는 거란다. 이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잘해주렴. 김중희가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수한테도 더욱 잘해주겠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래, 우리 민수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김중희를 바라보며 의미 있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부대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 남편처럼 생각해 주렴. 그분들 중에는 나처럼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야. 김중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그로부터 1년 후 김중희는 부대에서 모범 장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면회객들에 대한 친절한 응대로 유명해졌죠. 어느 날 또 다른 할머니가 부대에 면회를 오셨는데 김중희가 직접 나가서 정중히 안내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쉬시면서 준비해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죠. 요즘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친절하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정말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말투가 어눌하다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차림,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흔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마트에서 보는 어르신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권력이나 지위가 있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중희처럼 작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진짜 강한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한 사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